오늘 준비된 새로운 심층 탐구 여정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뉴스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내 삶이랑 내 통장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정보만 딱 골라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요즘처럼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탐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보험 뉴스 베스트 10. 이걸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복잡하고 시시콜콜한 배경 설명은 과감하게 다 뺐습니다. 네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일상에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알짜배기 소식들만 모았죠. 좋습니다. 오늘 다룰 10가지 소식. 단순히 그냥 최근 발생한 일들 쭉 나열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철저하게 정보를 소비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어떤 순서로 갈까요? 일단 첫 번째로 당장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보상과 보험금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중요하죠. 내 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규칙이 바뀌기 전에 알아야 할 가입이랑 해지 팁. 세 번째는 이런 시장을 통제하는 법과 제도의 병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둘러싼 거시적인 업계 동향까지 밀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내 돈과 직결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거대한 흐름까지 쭉 이뤄지는 여정이 되겠네요. 네,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파헤쳐볼까요? 네, 가보시죠. 대법원 판결 소식인데 그 피부과에서 흔히들 받는 티눈 냉동 치료와 관련된 사건이더라고요. 아, 네. 주변에서 꽤 자주 보는 치료죠? 맞아요. 이 냉동원고수를 받고 환자가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이걸 거절했어요. 이건 메스로 살을 찢는 수술이 아니라 단순한 시술이다 이러면서요. 보험사 단골 멘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법원이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치료 횟수에 맞춰서 회당 1,000만 원의 수술비를 전액 다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아니 단순한 튀눈 치료가 어떻게 1,000만 원짜리 수술비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이게 핵심은 보험 약관에 적힌 수술의 정의가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갔다는 점에 있어요. 아, 옛날 기준으로 적혀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그 모호함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한테 있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과거 약관 보면 수술을 생체 절단이나 절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좁게 정의해놨거든요. 칼로 째야만 수술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의학 기술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칼 안 대고도 액체 질소로 조직을 얼려서 파괴하는 이런 냉동원 구술이 전통적인 수술을 대체하게 된 거죠. 기술이 발전한 건데 보험사는 옛날 약관 들이밀면서 돈 안 주려고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약관 문구가 헷갈리거나 불명확하다면 무조건 예의와 없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거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예요. 보험사가 약관 애매하게 써놓고 나중에 가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말 바꾸는 관행에 법원이 확실하게 경고를 한 셈이군요. 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 판결 나고 나서 패소한 보험사가 부랴부랴 약관을 고쳤대요. 티눈을 보장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이 뉴스가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면인데요. 보험사는 손해율이 좀 높아진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약관을 수정해서 방어벽을 딱 쳐버립니다. 발 빠르네요, 정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옛날 약관이 지금의 새로운 치료법을 포괄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아,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아, 이건 가벼운 시술이니까 수술비 안 나오겠지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그 옛날의 모호한 약관이 오히려 지금 나한테는 아주 유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헷갈리는 과거 약관은 무조건 소비자의 편이다. 확실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네, 방금 보험사들이 손해율 막으려고 제도 막 바꾼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뉴스랑 아주 찰떡같이 연결이 됩니다. 아, 실손보험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당장 4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범한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죠. 기사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그 건강보험 혜택 안 되는 비급여 입원 보장 한도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엄청 줄어듭니다. 게다가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막 최대 50%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5세대 실손 도입이 기존 보험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생태계 자체가요? 네, 지금까지는 병원 가서 비급여 진료,
뭐 예를 들어 도수 치료나 비싼 MRI 같은 거 받아도 실손보험이 꽤 많이 방어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든든했죠. 근데 자기 부담금이 50%로 뛴다는 건 만약에 200만 원짜리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내 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이 고스란히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와, 체감이 확 되네요. 절반을 내가 내야 하니까. 맞아요. 이제는 실손보험 하나만 달랑 믿고 병원문 나서기엔 부담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의료비 방어막이 반토막 나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래서 보니까 실손 빈자리 메우려고 정액형 질병 수술비 특약이라는 게 엄청 뜬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대안으로 많이들 찾으시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DB손해보험이 3월 말로 갑자기 판매를 종료한다는 특약이 있던데요. 1에서 5종 반값 종수술비 특약이요. 네네, 그거요. 1에서 5종이라는 말이 약간 전문 용어 같아서 좀 헷갈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 짚어주었는데요. 수술비 특약에서 1에서 5종이라는 건 수술의 난이도나 심각성에 따라서 등급을 딱 나눠놓은 기준이에요. 아, 숫자가 난이도군요. 네. 1종은 축농증이나 백내장, 피지낭종 제거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들이고요. 네네. 숫자가 올라갈수록 중증도가 높아져서 5종쯤 되면 뇌나 심장을 여는 개두술, 개흉술 같은 고난도 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판매 종료를 하는 거예요? DB손해보험이 이 수술비 특약을 업계 평균보다 되게 저렴한 가격에 팔아왔거든요. 이른바 반값 특약. 그렇죠. 근데 5세대 실손이 딱 도입되면 사람들이 실손 자기부담금 메우려고 이 수술비 특약을 엄청나게 청구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폭발하는 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손해율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그냥 상품 판매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혜택이 팍팍 줄어드는 새로운 제도 들어오기 직전에 보험사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알짜 상품들은 시장에서 재빠르게 치우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수술비 보험 새로 알아보시거나 기존 보장 리모델링 하려는 청취자님들 계시면 이거 시장 움직임 끝나기 전인 3월 안에 무조건 서둘러서 조건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진짜 서두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 5세대 실손보험의 한계가 수술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있나요? 네.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죠. 암 치료 부분에서 그 한계가 더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뉴스인데요. 네, 들어보죠.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 트렌드가 예전이랑 완전 다릅니다. 더 이상 환자가 병상에 막 오래 누워있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 입원 안 하고 통원하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콩게 보면 암 환자의 93%가 입원 안 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93%요? 거의 다네요. 네. 표적항암제 주사 띵 맞고 오거나 로봇 수술 받고 당일 바로 퇴원하는 식이죠. 기술이 참 좋아졌네요. 문제는 4월에 나오는 5세대 실손의 통원 보장 한도가 고작 1회당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와, 20만 원이요. 그 부분이 진짜 기사 보면서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최신 항암 치료나 로봇 수술 이런 건 다 비급여라서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엄청 비싸죠. 하루 한도가 20만 원이면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차액은 전부 환자 개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의료기술은 저 앞서서 첨단을 달리는데 정작 그 기술을 뒷받침해줘야 할 보험 구조는 옛날 방식에 그냥 멈춰있는 느낌이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과거 실손보험은 암에 걸리면 무조건 길게 입원한다. 이걸 전제로 설계가 됐거든요. 옛날엔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고가 신의료기술 덕분에 입원할 필요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적 모순 때문에 환자들이 최신 신약을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막막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최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기존 실손이나 진단비 위주의 암보험만으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단금 띡 받는 걸로는 안 된다. 네, 고액의 비급여 암치료비 그리고 이 통원비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방어해주는 조립형 맞춤형 특약 이걸로 방어막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진단금 얼마 받는다 이걸로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병원에 통원하면서 그 비싼 주사 맞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비용 지급이 되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첨단 의료기술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농협생명에서 기업안심 치매보험이라는 아주 독특한 신상품을 내놨더라고요. 네, 요즘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품이죠. 100세 만기 상품인데
치매에 안 걸리면 그동안 낸 돈을 연금으로 싹 돌려주고요. 네네. 만약 치매에 걸리면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약물, 뭐 이런 신약 치료비를 회당 100만 원씩 최대 36회나 지급한다고 하던데.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약물이라는 게 옛날 치매 치료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 치매 치료제는 솔직히 말해서 치료라기보다는 병의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증상을 그냥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최근 의료계 화두인 이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약물은 다릅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뇌 속의 독성 단백질, 그걸 직접 찾아내서 제거해버리는 원리예요. 오, 병의 근본 원인을 직접 타격하는 거네요. 네, 진정한 의미의 신약이 나온 셈이죠. 근데 문제는 약값이 엄청 비싸겠죠. 네,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치매 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요양원 들어가는 비용 보태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초고가 신약 치료비를 직접 대주는 쪽으로 쫙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매 안 걸리면 연금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고 걸리더라도 최신 신약 치료받을 수 있게 돈이 나오니까 치매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을 아주 영리하게 없애준 상품이네요. 맞아요. 보험이 의학 발전 속도를 자기들 약관 안에 얼마나 빠르게 또 꼼꼼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지갑이랑 직결되는 개별 상품들의 진화를 살펴봤는데요. 5번째 뉴스부터는 이런 시장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좀 거시적인 규칙 변화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올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아주 현미경 들이대듯 깐깐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면서요. 네, 금융당국이 올해 감독 방향을 사전 점검, 그리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 이쪽으로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잡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중에서 특히 눈여겨보실 게 수수료 분급제라는 제도예요. 수수료 분급제요.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분들이 보험 하나 딱 팔면 다음 달에 수수료를 한 번에 엄청 크게 받는 구조가 많았어요. 아, 첫 달에 쫙 땡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식의 무리한 영업이 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기존 보험 멀쩡한 거 깨게 만들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른바 승환 계약 이런 유혹이 엄청 컸거든요. 맞아요. 가입할 때는 간쓰게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연락해보면 연락 두절되는 그 불쾌한 경험. 청취자님들도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 흔한 일이었죠, 정말. 근데 수수료를 나눠서 주면 좀 달라지나요? 확 달라지죠. 한 번에 안 주고 여러 달에 걸쳐서 쪼개서 지급하게 만들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계약을 중간에 안 깨고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계속 신경 쓰고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첫 달 수수료만 챙기고 고객 방치하는 이른바 먹튀 영업을 구조적으로 딱 막아버리겠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 정착되면 무리한 영업보다는 내실 있는 고객 관리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소비자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당국의 이런 전방위적인 개입이 단순히 소비자 보호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결국 보험회사 자체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거든요. 무리하게 출혈 경쟁하다가 회사가 흔들려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가입자한테 돌아가니까요. 아, 예방주사를 세게 놓는 거군요. 네. 이런 기업 거버넌스랑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6번째 뉴스인 주주총회 시즌 풍경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 주총 시즌이 돌아왔죠? 네, 올 하반기 상법 개정을 앞두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주요 상장 보험사들 주총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높이는 방안들이 아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기사 보니까 뭐 이사회 구조 재편,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이런 되게 굵직하고 어려운 경영 용어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용어가 좀 딱딱하죠? 이사회 권한 세지는 건 알겠는데 자사주 소각 같은 조치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나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자사주 소각 이거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가 전체 10조각으로 나뉜 피자 한 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피자 10조각? 제가 그중에서 한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 지분은 10%인 거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이니까. 근데 회사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피자 2조각을 자기들 회사 돈으로 딱 사들여서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거죠. 오, 그러면 전체 피자는 8조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전체 조각수가 8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가진 그 한 조각의 크기, 즉 가치가 상대적으로 훅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피자 조각 비유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내 파이가 커지는 거군요. 네. 소액주주의 권리랑 지분 가치를 이렇게 높여준다는 건 경영진이 자기들 마음대로 회사 돈 방만하게 막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재무적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번 돈을 경영진들이 막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가치로 싹 돌려주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보험사 주식 보유하고 계신 청취자님들이라면 이번 주총 결과가 그 회사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죠. 자, 이제 7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규칙 변화를 넘어서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밥상 물가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소식인데요. 아,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군요. 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위기가 해상 보험료를 폭등시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바다 밑에 폭발물, 즉 기뢰가 살포될 수 있다는 위협이 엄청 커졌습니다. 무섭네요. 근데 그게 보험이랑 어떻게 연결이... 국제 무역 담당하는 그 거대한 상선이나 유조선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해상 보험에 가입 안 하면 아예 항구에서 출항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 보험이 없으면 배가 못 뜨는군요. 그럼요. 배가 파괴되거나 화물이 가라앉을 위험을 해운 회사가 전부 다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기뢰 위협이 커지니까 영국 런던 보험 시장에서 이 지역 지나는 선박들한테 매기는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걸 아,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요? 네, 그걸 전쟁 전보다 무려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폭등시켜 버렸습니다. 와, 6배요? 보험이 없으면 배가 바다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전 세계 물류의 목줄을 보험이 딱 쥐고 있는 셈이네요. 완전히 쥐고 있죠. 근데 선박 보험료가 6배나 뜨면 그 운송비 부담이 엄청날 텐데 결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직격탄이죠. 한국은 원유나 필수 원자재 대부분을 중동 항로에 의존하잖아요. 선주들이 폭등한 보험료 감당하려고 배싹, 즉 운임을 올려버리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뜹니다. 그럼 공장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 연쇄작용의 최종 도착지가 어딜까요?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공산품 그리고 식료품의 가격표인 거예요. 와, 중동 바다 밑에 깔린 그 보이지 않는 기뢰가 해상보험이라는 매개체를 쫙 거쳐서 우리 집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경제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 단순한 지구촌 뉴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지갑에서 나가는 생활비로 바로 환산된다는 사실이 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피부로 확 느껴지죠? 분위기를 좀 바꿔서 8번째 뉴스는 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이 만들어낸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레클라자 이야기네요. 네, K바이오의 큰 쾌거죠.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산 신약이 해외 수출되는 기사는 종종 봤는데 이렇게 특정 국가의 공공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됐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의미인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독일이 유럽 의약품 시장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게다가 약값 심사 깜깜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예요. 깐깐한 독일 정부를 통과했다? 네, 독일 공적 건강보험에 등재했다는 건 독일 정부가 이 약의 임상적 가치나 경제적 효용성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장 딱 찍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인증 마크네요. 그렇죠. 게다가 환자 입장에서는 그 비싼 약값을 100% 자기 돈으로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 받아서 싼 값에 탈 수 있잖아요. 아,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아주 확실한 매출 보증 수표를 거머쥔 거고요. 이걸 교두보 삼아서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변 유럽 국가들 건강보험 시스템에도 연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분을 얻은 거죠. 단순하게 제약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은 걸 넘어서 그 나라 사회적 안전망 안에 아주 정식으로 자리를 꿰찼다는 거네요. 네,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K의료 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얼마나 묵직하게 파급력을 키워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뉴스 같습니다. 자, 자부심 가질만 하죠. 이 기분 좋은 흐름을 잠시 뒤로 하고요. 9번째 뉴스는 다시 우리 내수 시장의 뼈아픈 현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의 1등 보험사죠. 삼성생명에서 미려 수익이 무려 1조 7천억 원이나 공중으로 증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업계가 아주 술렁했던 뉴스입니다.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GA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이라고 콕 찍고 있던데 먼저 이 GA라는 게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GA는 독립법인 대리점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이마트가 보면 삼성, LG, 애플 제품 한 곳에 다 모아놓고 팔잖아요. 네네, 다 비교해보고 살 수 있죠. 딱 그겁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여러 보험사 상품을 싹 다 취합해서 파는 거대한 유통 채널이에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GA들이 영업 조직도 엄청 커지고 고객 접근성도 막강해지다 보니까 시장 권력이 넘어갔군요. 네, 권력이 보험사 원수사에서 GA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우리 상품 딱 한 건이라도 더 팔아달라고 GA 소속 설계사들한테 엄청난 수수료랑 보너스, 시체품지라고 하죠. 이런 걸 팍팍 쥐어주면서 피 터지는 로비랑 영업 경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물건 만들어내는 보험사가 오히려 물건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 눈치를 막 보면서 돈을 뿌리고 있다는 거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랬다면 그 출혈 경쟁 결과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미래 수익이 장부에서 훅 날아갔다는 건 회계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회계 기준이 있어요. IFRS 17, IFRS 17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CSM, 즉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우리 통장에 꽂힐 거라고 기대되는 확실한 마진, 그걸 미리 장부에 딱 적어두는 거예요. 예약된 미래 수익이군요. 네. 근데 삼성생명이 GA 수수료를 막 너무 과도하게 퍼주고 또 고객이 보험을 오래 유지 안 하고 중간에 깨버리는 불량 계약까지 억지로 막 끌어안다 보니까 아하. 나중에 들어올 이익보다 당장 나가는 비용이 더 커져버리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장부상 미래 수익이 확 깎여 나간 거죠. 아무리 덩치 큰 1등 기업이라도 제살 깎기식 수수료 경쟁에 매몰되면 기초 체력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례네요. 네. 회계장부가 그걸 증명한 겁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미래 재무 건전성이 깎여나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가 단국이 수수료 분급제 도입해서 시장 통제하려 한다. 그 뉴스 다뤘잖아요. 네, 그랬죠? 왜 그런 강력한 예방 주사가 필요했는지 이 삼성생명 사례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퍼즐이 딱 맞춰지죠? 자, 어느덧 마지막 10번째 뉴스 도착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금융과 보험의 세계가 이제는 우리 안방극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는 참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네, 요즘 아주 핫하죠. 모범택시나 세이렌 같은 범죄 고발 드라마들, 청취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시청자들한테 엄청난 몰입이랑 공감을 끌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장르물들이 대중문화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극중에 나오는 사건들이 단순한 작가의 허구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민낯을 아주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기면서 피눈물 빼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선량한 가입자들 보험료 갉아먹는 조직적 보험 사기까지. 뉴스에 매일 나오는 사건들이네요, 진짜. 그렇죠. 현대금융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잖아요. 대중들은 이런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을 극중 주인공들이 막 통쾌하게 단죄해 줄 때 대리만족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다뤘던 9가지 뉴스들을 곰곰이 복기해보면 왜 사람들이 그런 카타르시스에 열광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가시죠? 네. 약관 문구 하나에 수백만 원이 오가고 제도가 바뀌어서 내 자기부담금이 2배로 뛰고 심지어 저 멀리 중동바다 분쟁이 내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방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지니까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 통장을 지켜주진 않거든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험 속에서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냉정한 현실 인식하고 예리한 정보력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오늘 다룬 10개의 소식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딱 그거예요. 어떤 걸까요? 바로 리스크의 진화입니다. 새로운 의학기술과 제도의 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늘 새롭고 복잡한 형태의 비용과 책임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진짜 숨가쁘고 밀도 높은 탐구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찾은 권리부터 시작해서 5세대 실손이랑 치매 신약 딜레마, 또 경영진 견제하는 조조총회,
해상보험의 나비 효과까지 싹 훑어봤는데요. 네, 참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이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역동적이고 치열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님을 위해 덧붙이고 싶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보험사들이 앞다투어서 비급여 한도를 축소하고 방어벽을 치고 금융당국은 전에 없던 강력한 사전 통제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무엇을 암시할까요? 글쎄요. 방어태세를 갖추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래에 마주하게 될 질병이나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과거의 통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인 비용을 동반한다는 일종의 경고등 아닐까요? 와, 묵직하네요. 당장 내가 가진 위험 대비책들이 어제의 낡은 기준에 그냥 멈춰 있는 건 아닌지, 다가올 내일의 변화를 버텨낼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오늘 스스로의 포트포리오를 한 번쯤 차갑고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제의 낡은 안전망이 내일의 거대한 위험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청취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확실한 미래를 한 발 앞서 대비하는데 든든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